장기 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힘차게 달릴까 말까 시작하겠습니다. 김준호 매니저 소개하기 전에 먼저 박수부터 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는 네. 제가 쳐야죠. 예. 너무 대단합니다. 김준호 매니저 소개 먼저 하겠고요. 자, 김준호 매니저의 코프라가 네. 오늘 바로 상한가에 진입했습니다. 바로 이 10월 21일에 편입했던 코프라인데요. 자, 10월 21일에 김준호 매니저가 코프라를 소개한 영상을 먼저 보고 저희가 돌아오겠습니다. 탄소 중립 관련해서 이제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게 친환경 차라고 말씀드렸었고요. 네. 왜냐하면 경제와 또 환경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차량 경량화 관련해서 가장 대표 종목인 코프라를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탄소 중립과 네. 친환경차에 함께 엮여 있는 코프라가 오늘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일단 뭐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직전 고점 부근대에서 계속해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9,000원 라인대만 확실히 좀 안착을 했을 때는 폭발적인 시장의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9,700원 바로 직전 고점 라인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돌파 시에 1,6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 라인대 같은 경우는 7,900원 이 박스권의 하단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7,900원 라인대를 종가상 이탈했을 때 손절 라인대를 잡으시고 8,000원 초반 부근대에서 네. 2차 매수,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프라의 가격 전략입니다. 1차 목표가는 전고점입니다. 네, 영상 보고 오셨습니다. 네. 자, 코프라뿐만 아니라 지금 근 한 달 동안에 M게임도 있었고요. 갤럭시아 네. 머니터도 있었고 리뷰 방송을 계속 보면서 상한가에 대한 저희가 리뷰를 계속 네.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코프라에 대해서 좀 더 첨언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네, 일단 뭐 코프라 같은 경우는 지금 BGF에서 이제 코프라를 인수한다라는 네. 소식이 나와주면서 저녁에 시간에서 상한가 들어갔고 오늘 이제 점상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코프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자동차 또 이제 연비 절감 또 그리고 탄소 중립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수혜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고기능성 이제 폴리머 소재의 어떤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고 네. 그건 전장 사업의 한 80%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차량용 절감 그리고 또 이제 디젤 가스 이제 절감 배기가스 저감 같은 경우에서도 네. 친환경 관련해서 가장 대표 수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점 상한가를 들어갔었는데 제가 이제 2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이제 1,600원 라인 때도 당연히 돌파를 하고 11,900원 라인 때까지 점상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3차 목표가는 제가 이제 13,000원 라인대를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네. 내일도 바로 이제 점상을 들어가면은 절반만 또 수익 매도를 하시고 내일 시초가에 절반만 매도하시고 목표가는 13,000원 라인대 제시해드렸는데 13,000원 라인대를 익절 라인대로 네. 좀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뭐가 오늘 평소와 좀 목소리 톤이 좀 다른데요. 아, 저 수상소감처럼 좀 울컥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네. 뛰어와가지고요. 네, 네. 잠시만 숨이 막혀서. 네, 잠깐 숨 좀 네. 돌리시고 제가 다음 종목 리뷰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프라 익절가는 13,000원에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네. 리뷰입니다. 바로 아진산업인데요. 아진산업도 1차 목표가를 터치하고 11%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아진산업 같은 경우는 이게 돌아오셨네요. 네, 맞습니다. 기아차의 아웃소싱 업체라고 소개해드렸어요. 근데 아진산업 같은 경우는 말씀드리고 바로 하루 만에 10% 가까이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 목표가에 조금 못 미치는 상승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이 거래일 쉬고 오늘 좀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네. 1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3,900원 라인 때도 강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사실상 친환경 자동차 부품, 이 GMP뿐만 아니라 사실상 기아차의 어떤 USA 아진 법인을 통해서 네. 기아차의 현지에서 계속해서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었고요. 중국의 생산량 90%를 차지하고 있는 마그네슘 관련해서도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수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 익절 라인대와 다시 한번 2차 목표가를 재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익절가는요. 현재 3,730원 라인대에 위치해 있는데요. 3,700원 라인대를 익절 라인대로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2차 목표가는 4,200원 라인대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아진산업도 수익률 축하드리겠습니다. 일단 익절가 3,700원 대응하시고요. 2차 목표가 4,2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리뷰 종목 하나 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덕신 하우징입니다. 자, 16%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도 좀 시장이 좀 출렁거리고 있어요. 네. 미증시는 연일 강세 흐름이 나와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갭 상승, 정강 후약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역대급 또 미국 증시와 디커플링 형상이 최악의 디커플링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 국내 증시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안정을 찾으면은 빠른 속도로 힘맞추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정책 관련 종목들이 시장과 상관계수가 낮기 때문에 본격적인 정책 관련 종목들의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제가 부동산 공급 대책 관련해서 NX의 후속주로 덕신 하우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일 종가 고가로 마감하면서요. 일자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2,800원 라인대를 강력하게 돌파를 하고 현재도 2,990원 라인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6% 정도 수익이 찍혔을 거라 판단되고 있는데 네. 그대로 이제 3차 목표가와 익절 라인대를 다시 한번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절가는요. 2,800원 라인대를 익절 라인대로 좀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3차 목표가는 3,3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덕신 하우징도요. 익절가 2,800원, 3차 목표가 3,300원까지 현재 바라보고 있습니다. 댓글창에 킹준호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이 킹준호와 함께 어려운 시장에서 오늘도 수익이 나는 종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달릴까 말까 첫 번째 섹터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섹터 공개해 주시죠. 네, 그동안 시장의 어떤 상승 또 하락을 좀 방어했던 섹터들이 오늘 좀 차익 매물이 크게 출회되고 있습니다. 뭐 게임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그렇습니다. 조정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들이 있어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네. 메타버스 관련 섹터를 첫 번째 섹터로 준비했습니다. 네, 매일 오르고 있어서 이걸 네.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오늘은 좀 빠지고 있기 때문에 네. 또 앞에 코너에서도 메타버스 이야기를 좀 나눴었거든요. 자, 메타버스에 대해서 한번 공략을 하신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메타버스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비보입니다. 자, 메타버스 비보 사인이 나왔고 사실 메타버스가 달릴까 말까에 나와서 또 김준호 매니저의 또 전공 분야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메타버스 관련돼서는 올해 상반기부터 계속해서 메타버스 섹터를 강조를 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섹터 안에서는 기술력이 가장 중심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VFX의 특수 효과 관련해서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은 지금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조정 흐름이 나와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이언트 스택 같은 경우는 좀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그러네요. 있고요. 전일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위직 스튜디오가 또 10% 가까이 상승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덱스터도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네. 우리가 VFX 또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해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선별적으로 보자는 의미에서 네. 비보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비보로 말씀해 주셨고요. 자, 메타버스에서 오늘 어떤 종목을 우리가 접근해 보면 좋을까요? 네, 이제 VFX 관련해서 네. 새롭게 떠오르는 종목입니다. 바로 바른손이라는 종목을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 바른손은 네. 또 메타버스로 엮여 있는 건 저는 사실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자, 그럼 바른손에 대해서 이 메타버스, 현재 바른손의 흐름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메타버스에서 바른손은 거의 처음인가요? 네, 바른손 처음 말씀드렸어요. 네, 6.3%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4,13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바른손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지금 최근 시장의 어떤 트렌드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바른손이 이제 VFX 관련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바른손은 영화 제작사입니다. 뭐 기생충을 비롯해서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그리고 영화 마더, 뭐 불안당 등 국내의 어떤 굵직한 또 이제 영화를 제작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VFX 전문 업체인 투썸 디지털 아이디어를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투썸 디지털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1998년도에 설립이 돼서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드라마 도깨비뿐만 아니라 영화 뭐 부산의 감기 뭐 여러 가지 국내외 드라마 또 제작 관련해서 VFX 관련된 기술력이 있는 기업입니다. 또 그리고 월트 디즈니의 또 파트너 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대표적인 게 위지 스튜디오와 자이언트 스텝이 또 월트 디즈니와 파트너 사이기도 하고 대표적인 VFX 관련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바른손이 그동안은 이제 영화 제작에만 힘써오다가 최근엔 드라마 제작까지도 계속해서 저변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또 VFX 전문 기업인 투썸 디지털 아이디어를 인수하면서 오히려 종합 콘텐츠 기업으로 다시 한번 급부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VFX 관련해서 덱스터라든지 위지 스튜디오, 자이언트 스텝 같은 종목들만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 바른손 같은 경우는 이제 출발하는 VFX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 수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른손의 이젠 자회사 바른손 ENA가
기생충 제작사입니다. 근데 이젠 봉준호 감독과 앞으로 한국어 버전 영화 2편을 계속해서 협업을 이어간다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지난번에도 바른손이 좀 강력하게 또 상승 흐름이 나와주기도 했고요. 네. 오징어 게임 열풍 이후에 바른손도 관련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되면서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와주다가 이번 주 월요일 날 투썸 디지털 아이디어를 인수함에 따라서 갭상승이 나온 다음에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 섹터 그리고 콘텐츠 관련 섹터들이 조정 흐름이 나와주면서 같이 바른손도 같이 좀 하락 흐름이 나와줬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메타버스 섹터 안에서도 우리가 VFX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꾸준히 장기적으로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바른손이 지금 시장의 트렌드의 어떤 종합 선물 세트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른손의 어떤 이제 메타버스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관련된 사업을 여기하고 있는 바른손 랩스가 바로 전일 NFT 마켓 플랫폼을 런칭했습니다. 그래서 엠플라넷이라고 어제 바로 런칭을 했는데 일단 뭐 전 세계 유명 창작자들의 어떤 네. NFT 작품들을 이제 거래할 수 있는 예술 문화 컨텐츠 마켓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NFT 관련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요. 또 최근에 두나무 지분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0.211%까지 214억 정도 인수를 하면서 네. 두나무의 지분도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고 NFT 사업과 또 그리고 영화, 드라마, 종합 컨텐츠뿐만 아니라 VFX 기업을 또 인수하면서 메타버스 종목으로 다시 한번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에 가장 트렌드에 부합하는 종목이다라 판단돼서 첫 번째 종목으로 바른손을 가져왔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바른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정말 이 종합 선물 세트가 맞는 게, 자, 첫 번째 투자 포인트만 봐도 이제 VFX로 메타버스에 대한 아이덴티티 가져가고 있고요. 기생충을 비롯한 컨텐츠 가지고 있고요. 자, 거기에 이제 NFT, 요즘 필요한 치트키란 치트키는 맞습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치트키를 활용을 해서 바른손의 가격 전략은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가격 전략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날 상한가에 들어갔을 때 이제 봉준호 감독과 앞으로 영화 2편을 더욱더 협약한다라는 소식이 맞습니다. 나와주면서 상한가를 들어갔었고 이날 크게 상한가 언저리까지 급등이 나왔던 게 두나무 지분을 확대해 나간다라고 공시가 나오면서 크게 한번 급등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날 갭상승이 나왔던 게 VFX 기업을 인수했다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상승폭이 나온 상태에서 최근에 종합 컨텐츠 관련 종목들이 조정 흐름이 나와주면서 바른손도 같이 좀 밀렸는데요. 사실상 아직까지 VFX 관련해서 또 두나무 관련해서 그리고 NFT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와줬던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네. 가격적인 매력이 충분하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손절 라인대는 3,500원 라인대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1차 목표가는 4,300원, 2차 목표가는 직전 고점인 4,700원 라인대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전략적으로 괜찮은 현재 위치로 판단이 네. 되고 있습니다. 현재가의 매수 1차 목표가 4,300원, 2차 목표가 4,700원이고요. 자, 손절가는 3,500원으로 바른손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달릴까 말까 오늘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섹터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두 번째로 말씀드릴 섹터는요. 네. 바로 정책 관련 섹터를 두 번째 섹터로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정책 섹터가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여당, 야당 대표가 확정이 딱 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유심히 관찰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정책주는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당연히 비보입니다. 네, 정책주 비보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제 그제부터 연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했고 오늘은 정책주로 딱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포인트인가요? 네, 일단 뭐 정책에 많은 섹터들이 있는데요. 네. 제가 돌아가면서 제가 10월 중순부터 이젠 정책주를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뭐 예. 아이비 기명, 뭐 일자리 관련해서 뭐 저출산 관련 종목들, 캐리소프트, 아가방 컴퍼니, 그리고 덕신하우징, NX 부동산 관련 종목들까지도 연이어서 잘 상승 가고 흐름이 있어요, 나와주고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책 관련해서 좀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네. 관련 수혜주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출산 관련 종목 중에서 좀 가장 좀 핵심이 될 수 있는 종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제로투세븐이라는 종목을 네,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저출산 정책 관련주로 오늘은 제로투세븐이 공개가 네. 됐습니다. 그럼 제로투세븐의 현재 흐름도 먼저 확인해 볼게요. 자, 정책 관련해서 제로투세븐 현재 7%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12,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 들어볼게요. 네, 일단 뭐 제로투세븐은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요. 예. 제로투세븐닷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 유아 용품뿐만 아니라 유아 관련된 모든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공정미책이라고 또 유아용 어떤 수분 크림을 판매하고 있는데 판매량이 굉장히
크게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공재 관련 또 수혜 종목이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국내 아시아 또 1위의 POE 제조 업체입니다. 그래서 분유 뚜껑을 제조하고 있는 기업이고 또 유아 또 그리고 컨텐츠 관련해서 가장 좀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저출산 관련해서 또 아가방 컴퍼니 캐리소프트의 좀 후속주로 대안주로 가져왔습니다. 네, 자 제로투세븐 현재 7%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제로투세븐에 대한 가격 전략은 또 어떻게 잡아야 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손절 네. 라인대는 1,600원, 1차 목표가는 13,0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14,200원 라인대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가 접근하시고요. 1차 목표가 13,000원, 2차 목표가 제로투세븐 14,200원, 익절가 1,600원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주말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무방은 없으시고 또 네. 주말에 준비하셨다면서요? 맞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이제 유튜브 영상을 좀 올려놨었는데요. 네. 시장이 반등이 나왔을 때 가장 폭발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와줄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 그리고 주말 미증시를 확인한 상태에서 일요일 저녁 8시에 자세하게 시장 다음 주 전략을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네. 엠뱅구드 사이트를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요일 저녁 6시요? 8시요. 8시요. 네. 알겠습니다. 자, 주말 푹 쉬시고 네. 월요일 준비하시기 전에 저녁 8시에 김준호 매니저와 함께 월요일 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김준호 매니저 이만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